존경하는 5,300만 국민 여러분,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님, 단체장, 그리고 지식인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세웠고 박정희가 일으킨 나라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은 이승만과 박정희 덕분에 한 세상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해 볼 때 이제 대한민국의 수명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어떤 국가든지 국가가 세워질 때가 있는가 하면 국가가 소멸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 정권! 독재 정권! 윤석열을 탄핵하자!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에서 사라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종북 주사파로 뭉쳐진 정치인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한민국보다 북한을 더 추종하고 있습니다. 해방 후 남로당으로부터 시작된 대구 10월 폭동, 전라도 27 폭동, 제주도 4.3 폭동, 여순 반란 사건, 6.25 전쟁, 5.18 광주 사태, 김신조 121 사태, 전두환 아웅산 테러 사태를 통하여 나타난 현상은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가자고 하는 현상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이 추구하는 연방제를 통하여 나라를 북한으로 넘겨줄 것인가? 아니면 전 국민이 일어나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주사파를 척결하고 자유통일을 이루어 G2 국가로 갈 것인가에 대한 역사적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재명의 저서,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 라는 자서전을 보면 첫째, 주한 미군 철수, 둘째, 연방제 통일, 셋째, 재벌 해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된다면 오늘까지의 대한민국은 지구촌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승만의 4대 건국 기둥,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과 박정희의 4대 개발정신, 목표를 세워라, 사람을 찾아라, 기간을 정하라, 도전하라 라는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 G2 국가를 이루어 5,000년 역사에 가장 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봅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시 광화문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까지 광화문 이승만 광장으로 총집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자유마을 천만 조직 완성에 모두 힘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이여 일어납시다! 혁명으로 맞짱 뜨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만세! 우리가 이겼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고정으로 지금 방송을 정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유재일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이제 금요일마다 오후 2시에 방송을 네. 좀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네. 제가 그 방송 끝나고 나면 주변에서 이렇게 네. 피드백을 좀 받거든요. 네. 근데 대표님 방송에는 이런 디테일한 전략이 있다. 해서 이거 보시는 분들이 네. 많은 또 인사이트를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제 제목은 받았는데 네. 주민자치회 때문에 사실 자유마을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대응책으로 만들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운영을 하는 걸 보면서 처음 구상할 때는 네. 자유마을도 이 그냥 동네에서 이렇게 작으면 모임으로 시작이 되지만 네. 이게 어떤 자금이 굴러갈 수 있는 시민단체이면서도 자금이 굴러가는 그런 자체적 동력 네. 또 한번 구상을 하면서 갔는데 네. 그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쉬운 일이 아니죠. 네. 그 무엇보다도 돈 문제가 제일 크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돈이 굴러가야 네. 자체적으로 또 운영이 가능할 텐데 이런 부분에서 오늘 좀 어떤 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지 제가 궁금해가지고. 일단 사람 모임이라는 건 네네.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동창회도 총무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거를 책임을 맡고 일을 해요. 근데 그 총무가 주로 무슨 일을 하죠?
우리 언제 모여요? 아, 그렇죠. 스케줄도 관리. 스케줄 잡죠. 네네. 그다음에 연락도 얻어가지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회원들한테 전부 다 만납시다. 그 연락하는 것도 일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없으면 또 그 모임이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유지가 안 되죠. 네, 그래서 총무가 있으면 우리가 동문회건 동창회건 총무 있죠. 네. 그럼 총무가 스케줄 관리하죠, 연락처 관리하죠, 그리고 또 회비 관리합니다. 맞습니다. 기본이에요. 네. 그러니까 모든 인간사의 기본입니다. 기본. 그렇죠.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는 네. 이렇게 이 총무 역할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뭐 그 주민자치가 동네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뭐 네. 동반장 뭐 이런 건가요? 간사. 아, 간사라고 하나요? 간사라고 불러요. 예. 정말 운동권스럽죠? 간사라고 네네. 합니다. 그러면 무급일까요? 유급일까요? 그럼 보통 주민자치회 그러면 네. 마을에서 운영되는 거니까 네. 그냥 자선처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또 어떤가요, 그게? 그거 하시겠어요? 아니, 돈 전혀 없으면 일 안 준다고 다니면서, 하면 예, 아유, 쉽지 않죠. 예. 네, 50만 원. 아, 돈을 음. 그러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겠네요. 간사가 기본적으로 하면 월 50만 원. 어이구 어디 하나 조그만 오피스텔 임대 하나 놓고 있는 거네요. 그러네요. 그러고 그러고 50만 원 주면서 일이 많으냐? 네네. 그 사람이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얘기하잖아요. 모든 걸 다 그 사고 방식으로 가야 돼요, 우리도. 그러면 50만 원 받는 거 대비 일이 많다. 그러면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런데 속된 말로 개꿀이면 너도 나도 하겠다고 줄을 서겠죠. 줄을 서겠죠. 예. 50만 원이 개꿀입니다. 자, 그렇구나. 기본적으로 50만 원이 개꿀인데다가 네네. 그 다음에 그러면 또 여기서 어떤 분이 얼마나 하는 일 많은데 라고 하실 분이 있어요. 예. 그러면 그분한테는 제가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 이 간사는 네네.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음. 일을 안 하려면 누구의 어떤 통제나 이런 게 없나 보네요. 전혀 없어요. 그렇구나. 일을 안 하려면 안 할 수 네. 있고 많이 하려면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진짜 50만 원 이상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자기 도-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은. 동네에서 막 네. 이렇게 그 쓰레기 방치돼 있는지 뭐 어디서 냄새 나는 데 있는지 오만 대 돌아다니면서 다 봉사 활동을 50만 원 이상을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 분이 세상에 없다라고 얘기는 하진 않겠는데 많지 않죠. 많지 않죠. 네. 보통 50만 원 이거를 개꿀 네, 네. 이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네. 여기서 그렇게 되는데 거기 보면은 거기 또 자치회 회원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은 또 왜 거기를 왔다 갔다 하겠어요? 이거 그죠? 뭔가가 생기니까 왔다 갔다 하시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회비 줍니다. 회비. 예. 회의비. 회의에 참석한 회의비가 또 나오는 네, 거예요. 그게 이제 동네마다 그것도 다 다릅니다. 그렇구나. 동네마다 달라요. 3만 원째고 연도마다 다릅니다. 예. 연도마다 달라서 많이 주는 데는 7만 5천 원. 한 번 회의하는 음. 참석하는데 네네. 적게 주는 데는 한 3만 원 정도. 그래도 하루 일당 정도 되네요. 그렇죠. 그렇구나.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여서 네네. 이제 얘기해서 이제 뭐 별거 없어요. 조금 전에 이제 얘기했었던 같은 게 동네에서 있을 법한 네네. 뭐 쓰레기 이제 이렇게 자그마한 뭐, 행사들 같은 그런 거 거. 있는 예. 거죠. 근데 이게 보면 우리가 주민자치회가 있으면 네. 그럼 사실 지방자치단체는 공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있고 예. 그 위에 지방자치의회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밑에 서브 조직으로 지방 주민자치회가 또 있어요. 그럼 주민자치회는 누구랑 어울려 다니까요? 그 지방 하부 조직처럼 움직이겠네요. 하부 조직처럼 움직여요. 예. 그리고 거기서 또 다들 무슨 꿈을 꿀까요? 여기서 잘하면 지방자치로 내가 올라갈 수 있구나. 근데 제가 이거 2019년도에 보니까 지방자치회 같은 경우에도 색깔이 다 더불어민주당으로 완전히 다 완전히 돼 도배가 있죠. 돼 있더라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네. 우리가 지방선거 이겼죠. 예. 자유마을 있죠. 예. 그럼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접수했어야죠. 그 그러니 하부 선거가 조직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부 조직을 점령을 했어야 되는데 그럼요. 저희가 그 연결고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을 했었어야 그렇죠.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자유마을은 네네. 우리가 집권을 하고 지방선거를 이겼는데도 그래도 야당인 거예요. 그러면 이 지방자치회를 아예 우리가 들어가서 자유마을로 운영을 하면서 또 나라에서 돈이 나오고 그럼 자체적 동력도 생기고 그렇죠. 그럼 이제 운영이 좀 자연스러워지겠네요. 자연스러워지죠. 그런 거구나 이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야, 참. 우리는 조직 다 네네. 만들어 놓고서도 예. 조직 다 만들어 놓고 선거를 이겼는데도 왜 야당을 하냐고요. 난 이해가 안 가. 그러면 여기서 네. 지자체장이 네네. 거길 또 해임하고 위촉하고 해임하고 하는 것도 지자체장이 한단 말이에요. 네네.
주민자치회. 그러면 우리가 요번에 선거에서 이렇게 선거 운동하고 했으면 네. 저쪽은 그 주민자치회도 선거 운동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럼요. 우리는 왜 안 들어가? 난 이거 아니 이게 약간 미스테리였어요. 대표님 양쪽에 다 계셨잖아요. 네. 이게 뭔 차이일까요? 저는 이게 왜 뭔 차이냐면 네. 여기는 그런 세상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네. 세상에 있는 거 자체가 잘 그러니까 인지를 해도 네, 지금 네. 자유마을에 가장 처음에 이거에 대한 대응이 있잖아요. 네네. 저기를 적대시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민자치회 자체는 네네. 중립적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서 채워진 사람들이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운영이 다르게 될 수 있다. 그 네. 말씀이시잖아요. 그건 주민자치회 자체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에요. 근데 좌가 먹고 있다고 저걸 누가 잡아먹느냐 이 문제네요. 그렇죠. 근데 그걸 좌들이 잡아먹고 있다고 저거 나쁜 거야 이렇게 되면 그러면 예. 이건 제가 보면서 맞네요. 주민자치회를 접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요번에 네네. 총선에서 선거 운동 뛴 사람들 특히 이제 야당 강세 지역에 가신 분들 예. 주민자치회한테 혼쭐이 났단 말이에요. 이게 언론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 그 지역 사회의 주인들이잖아요. 텃세 부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출마하는 사람 첫 번째로 가서 인사하고 해야 되는데. 뭐 확보하려고 듭니까? 당원 명부 확보하려고 하잖아요. 세력 확보가 안 되는구나. 경선 있잖아요. 예. 경선 되려고 하면 참. 경선 치르려고 하면 당원들 투표 있으니까 당원들한테 전화를 돌리고 뭐를 해야 되니까 그 경선 기본은 당원 명부 확보잖아요. 예. 그럼 선거는요? 동네 사람 명단 확보예요. 그렇죠. 근데 주민자치회는 뭐가 있다? 다 확보가 돼 있겠네요. 다 확보가 돼 있고 그 집의 주요 상황, 그 집에서 디테일하게 알고 있겠네요. 그 집에 심지어 그 집에 고양이를 키우는지 개를 키우는지도 주민자치회는 다 알고 있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주민자치회에서 뭐를 확인하고 다녀요? 집집마다 민원을 확인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까지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주민자치회겠네요. 이걸 이제 약간 우리 일상적인 언어로 하면 저 집 마누라 저거 뭐가 불만이야? 저 사람 뭘 원해? 라는 것까지도 주민자치회가 알고 있다니까요. 사실상 시장 조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거네요. 이게. 그러니까는 우리는 자유마을은 네. 우리 이 교단하고 이 자유마을 네트워크 내의 연락처를 알고 있는데 네. 그렇죠. 주민자치회는 실제 동네 살고 사람들의 그거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그리고 맨 처음에 갔을 때 그 주사파들이 주로 잡아먹고 있는데 네네. 주사파들이 맞박에다 주사파라고 써 있어요. 안 하죠.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정체를 숨기죠. 여러분들도 지금 다 그럴 거예요. 동네 여기 지금 하수구 막혔다고. 여기 막히셨죠? 이렇게 다가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주사파라고 생각해? 동네 주민이라고 동네 생각하죠. 주민이라고 예. 생각하지. 그리고 그쵸. 같이 가서 이거 같이 뚫어요. 그러고 같이 가서 뚫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참 좋은 일 하는 그쵸. 사람이구나. 동네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구나. 일꾼이다. 예. 그러고 이제 이거 털기 시작하지. 그러면서 포섭이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조직에 들어오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그러네요. 한 표를 그렇게 먹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참 준비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예. 이제 여기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말이 자치잖아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총무나 항상 이런 거 발생했을 때 동창회건 뭐 향후회건 총무한테 우리가 항상 뭘 의심하죠? 사고가 나고 그 회가 깨질 때는 항상 총무 문제로 깨지는데 총무가 횡령했을 때 깨지죠. 자금 횡령했을 때. 네네. 그리고 내지는 공적 자금인데 네네. 누가 이렇게 결국 돈 문제가 그렇죠. 저는 그런 거예요. 항상 정치 문제고 뭐고 인간관계에서 돈 문제가 제일 이게 민감하죠. 민감한 거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주민자치회에서 이렇게 돈을 쓰잖아요. 그럼 우리가 당연히 동창회에서도 결산을 해요. 예. 그리고 가끔가다 문제가 나면 내가 영수증 정부에서 보여주잖아요. 그쵸. 그때 우리 이렇게 먹었고 그때 이렇게 갖고 그래서 그때 돈 이렇게 썼어 하잖아요.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기 명확하게 위해서. 하죠. 주민자치회 결산 제대로 할까요? 그러네요. 뭐 조직돼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회의 참석할 사람들 참석 한번 하고 돌아가고 그렇죠. 그런 거 따질 만한 사람도 없겠네요. 감사. 우리가 보통 따지는 걸 감사라고 하잖아요. 예. 감사가 있긴 있어요. 자치회 내 형식적이겠네요. 자치회 내 감사가 있는데 감사하는지 아닌지 확인해요? 그 관심도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돈은 나라에서 줬잖아요. 네. 나라에서 돈은 줬으니까 그러니까 나라에서 돈 어떻게 썼냐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자치래요. 자치니까 니들끼리 알아서 해요. 그럼 독립기구처럼 그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 거네요, 지금 이게. 또 그렇게 움직이죠. 근데 이 돈이 여기서 보면은 별로 크지 않은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하는 슬로건이 있어요. 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아니한다. 아니 그러니까 위험한데요. 돈은 내놔. 근데 내 나라 마음대로 나라 예. 돈이야. 내 마음대로 지원은 해. 근데 간섭하지 아니한다. 특이하다. 예.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예. 단순히 여기서 끝이지 않아요. 지원 사업들을 해요. 아 지원 사업들. 지원 사업들을 예를 들면 네. 동네 방송국 사업.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 동네 지나다니다 보면 주민자치회에서 마을에 계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어떤 이벤트나 행사를 자꾸 열더라고요. 네. 사진전이라든지 뭐 사진 찍어드려요. 뭐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여는데 그 이유가 사실 이런 걸 해야 또 돈이 지원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원금도 지원금 플러스 네. 뭐라고요? 수익 사업이 허용됐어요. 아 수익 사업으로 또 이어지는 거예요. 예, 주민자치회가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주민자치회가 수익 사업을 통해 네네. 주민자치회를 안정화시킨다. 말은 그럴싸해요. 말은 그럴싸해요. 아 그렇구나. 자, 그리고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네. 이건 중립적인 거예요. 예. 누가 먹느냐의 문제예요. 자, 우리가 이 제도를 완전히 없애버린다. 네네. 뭐 그러면 모르겠으나 이거 조례 없애기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완전히 부정적인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진짜 동네 구석구석에 하수구 막혀 있는 거 찾아낸 경우도 많거든. 아 주민자치회를 통해서요. 예, 그래서 동네에서 그리고 이제 이 일상생활에서 답답할 때, 네. 그러니까 멀리 있어요. 그 자치위원, 그러니까 의원들, 시의원만 돼도, 그쵸, 예. 시의원, 구의원만 돼도 만나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근데 네. 주민자치회는 동네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너 주민자치회라며. 그리고 그러면 이거 여기 문제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민원을 해결하는 창구 역할 비슷하게 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얘기를 드리면 우리도 그런 식으로 주민자치회를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행사 같은 거를 행사는 또 별도 계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지원금 플러스 주민들한테 받는 돈 해가지고 수익 사업, 강연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강연의 수익 사업에 강사료에 얼마 해서 그거 자기네들이 강사료 내고 네. 이렇게 번 다음에 수수료 얼마 해가지고 계속 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돈에 대해서 감사할까요? 안 해요 지금. 참 그게 이제 말 해보면 뭐 한 달에 간사가 50만 원을 받고 있고 회의 참석하는 사람들 7만 5천 원 받아가고 하지만 이게 전국 마을에 다 깔려 있는 거잖아요. 네. 또 그 금액이 흘러가는 것만 또 계산하면 또 금액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예. 우리 조직에서 이거 주민자치회 자금 흐름 파악 안 했죠. 그렇죠, 안 했죠. 예. 국민의힘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러면 행정자치부에서는 했나?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와. 자료가요? 자료가 안 나와.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큰 틀에서 얼마가 나갔는지는 나와요. 예. 근데, 디테일하게 어떻게 예. 사용했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 서울시가 60억을 지원을 했는데 오세훈 시장이 2023년에 잘랐네. 그래서 막 싸우고 뭐고 난리가 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뭐냐면 그 디테일한 내용들 있잖아요. 근데 네. 지금 보면 여기서 돈의 흐름이라는 게 그 지원금만 있는 게 아니라 수익 사업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수익 그쵸. 사업하고 회의하고 뭐 기타 등 여러 개 한 거. 네네. 근데 그거에 대한 종합적인 회계가 없어요. 그냥 그렇구나. 없는 거예요. 대표님 그러면 아까 전에 그 방송할 때 저희 자료 하나 보내주신 거 있잖아요. 네. 요거는 무슨 내용인가요? 이게 지금 한번 띄워주세요. 현재 지금 주민잔치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읍면동에.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은 되게 익숙해요. 왜? 뭐랑 비슷해요? 자유마을하고 비슷해요. 예, 맞네요. 읍면동. 읍면동으로 돼 있고 현재 어떻게 돼 있고 저렇게 돼 있고. 근데 저기는 지금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렇게 모임이잖아요. 저기는 네. 공간도 있어요. 모일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네, 주민자치센터도 있어요. 예. 근데 저 주민자치센터는 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이기 때문에 우리도 들어가도 돼요. 예. 근데 우린 들어가면 되게 뻘쭘하죠. 그 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네. 적군의 어떤 기지에 들어갔다. 적군의 기지에.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선거에 이기면 저기 예. 점령군처럼 그러니까 들어갈 점령을 해야 되는데 수도 있어요. 저희의 생각은 네. 세력을 만들어서 아예 법적으로 주민자치 자체를 없애버려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기서 지금 예. 저기서 이제 들어간 다음에 그럼 저기서 또 모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제가 욕을 많이 먹는 것 중에서 네네. 이제 부정선거 관련돼서 저는 막 절레절레 해가지고 막 그러는데. 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저기 들어가면 주민자치회에 들어가면 네. 뭐를 해요? 선관위
그거래요. 참관인도 여기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하부 조직을 먹어야지만 실제적으로 동력의 역할이 가능하겠네요. 그럼요. 이게요. 그러면 저거를 먹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동네에서 어디서 선거를 해서 참관인은 누구누가 참관인을 하고 다 우리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잖아요. 선거 박스가 어디로 가고 그 선거 박스 제작하는 그 업체가 누구까지도 알 수 있어요. 그런 깨림직한 정황이나 이런 것들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구조적인 것들을 바꿔낼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점령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디테일 저런데 들어가서 네네. 선관위가 뭐 어느 업체를 쓰는지 심지어 어느 창고를 쓰는지도 알아낼 수 있어요. 그렇구나. 예. 선거 끝나고 나면은 물품들 전부 다 해서 창고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봉인을 하는데 그 봉인을 하는 트럭은 어느 회사에서 썼는지 그것까지 다 알 수 있는 다 할 수 있어요. 다 공개돼 있어요. 그렇구나. 그거 제가 다 뒤집어 까봤으니까. 근데 저기 보시면 지금 3,500개 읍면동 있고 주민자치 3,501개의 읍면동이 있는데 3,151개니까 거의 다 지금 설치가 다 돼 들어가 있어요. 있네요. 예. 그러면 저기서 센터를 만들어서 그럼 센터를 만들면 저기서 우리가 이제 모임 같은 거 하고 뭐 할 때 장소 대관 같은 거 하고 뭐 하잖아요. 네네. 그런 거에서 그러니까 일면 주민자치회가 어느 정도 이게 작정하고 밀어주려고 하면 주민자치회한테 용역을 엄청나게 밀어줄 수도 있죠. 그렇구나. 그런 구조에서 우리는 그 왼쪽 애들이 어떤 걸 하는지 완전히 깜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저희가 자유마을이라고 하는 구조로 만약에 하려고 하면 자체적으로 자금을 만들어서 뿌려야 되지만 주민자치회를 우리가 점령하게 될 경우에는 세금을 가지고 애국운동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참 이게 저희가 또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에서 이제 제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일명 반역 운동을 나라 세금으로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애국 운동은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와. 그러니까요, 진짜 무슨 독립운동 자금처럼 마련을 해가지고. 근데 진짜 피나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런 거를 쟤들한테 다 주냐고. 보니까 이 우파 진영은 이러한 세부적인 전략가들의 어떤 부재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만들어 놓은 거긴 한데 쟤네들이 만들 때 지네 거로 만들진 못하고 항상 만들 땐 중립기구로 만든단 말이에요. 중립기구로 만들어서 대놓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놓고서 대대손손 지네가 계속 장악하고 있죠. 우리가 저렇게 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센터까지 저쪽이 먹고 있으면 지자체장은 저쪽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왜냐면 저쪽은 구석구석 전파가 되는 게 보세요. 만약에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을 욕을 한다. 우리가 욕을 하면 자유마을에서 욕을 해요. 그렇죠. 근데 저쪽에서 욕을 하면 동네 그 구석구석 방방곡곡으로 연락처가 다 있잖아요. 무시할 수 없는 조직이 되어버렸네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거랑 관련돼서 이제 항상 연계해서 봐야 될 게 체육회예요. 체육회. 체육회가 예산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조그만 도시 하나 같은 경우 인구 한 50만짜리 도시 예산도 체육회 예산이 300억이 넘습니다. 예산이 대단하네요. 대단하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행사하고 뭐하고 그런 거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이제 그 공원 가면 체육시설 있잖아요. 체육시설 관리를 전부 다 체육회에서 해요. 그렇구나. 그러면 거기서 이제 관리도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그리고 이제 거기서 보면 단톡방들 보세요. 단톡방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그게 인원수가 배드민턴이에요. 배드민턴 동호회가 인원수가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체육회 중에서요. 체육회 중에서. 그래서 그런데 단톡방 가면 동네마다 7,000명, 8,000명 돼요. 와, 엄청 많구나. 근데 배드민턴 치는 사람 중에서 좌파가 어디 있고 우파가 어디 있어요. 참. 근데 이제 보면은 우리가 시장을 만들고 체육회 회장을 우리가 배출을 했는데도 단톡방은 못 먹어요. 단톡방은 계속 좌파 우위예요. 그렇구나. 그런 것 하나하나부터 장악하는 아주 그 디테일한 전략들이 필요하겠네요. 그럼요. 진짜요. 그러니까 디테일한 전략들 필요하죠. 그러면서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왼쪽에서 이제 나쁜 놈이라고 제가 맨날 하는 게 그런데 단톡방에서 우파 쫓아내는 거예요. 너무 쉽거든. 그게 있잖아요. 사람이 그 다구리 당한다 속된 말로 나 혼자고 이짐이 나가는 거죠. 이렇게 이게 주변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왼쪽이고 나 혼자만 실제로 우리가 많은데도 소수자라고 느끼잖아요. 맞아요. 그럼 나와요.
그럼 쟤네들 다 먹는 거예요. 참. 그리고 쟤네들 꼴 보기 싫고 눈깔 돌아가는 짓 하면 네네. 우리가 아유 내가 굳이 이러면서 우리는 그냥 양반들이라 후퇴를 하는 거죠. 후퇴를 네. 하고 그냥 니네끼리 먹어라 하고 우리끼리만 뭉쳐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그런 상황에서도 나오지 않은 그냥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은 네네. 선거 때 되면 쟤네들이 뿌리는 거에 노출이 돼 있다는 거죠. 진짜 이게 최악의 조건으로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이런 사업 같은 거에서 보면 네.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보여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체육 활동하면서 그런 그 갑자기 화장실만 있었는데 샤워실, 탈의실까지 생기는 거. 네네. 그것도 다 정치에서 공약이 됩니다. 와,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해결이 되면 될수록 그걸 추진한 주민단체의 어떤 리더들에게 네. 엄청난 신뢰가 가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현수 그 횡단보도 옆에 그 우리 그늘막 있잖아요. 예. 그런 거 하나 설치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마포에 예를 들면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엔 예. 그런 거 횡단보도 여기 하나 만든다. 예. 그리고 그늘만 하나 만들다 있잖아요. 그것도 자기가 했다고 사람들한테 전파를 하고 다녀요. 자기 입지를 넓혀가는 하나의 수단이네요, 예, 이게요. 그러니까는 지역 가서 요번에 이 횡단보도 거기에 네. 횡단보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 내가 얘기해서 횡단보도도 만들었어요. 네네네. 그러고 사진 찍고 생색을 내는 거네요. 그리고 네. 이제 단톡방에 지역 단톡방에 이렇게 뿌리고 그게 일상적으로 좌파들이 하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좌파들이 하는 행동이지만 그 자체로는 우리가 또 배울 건 배워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야 그 지역 사회에 계시는 분들의 마음을 또 움직일 수가 있는 움직일 거잖아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함은경이나 네네. 뭐 그런 분들이 거기 그냥 가가지고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미 형성되어 네. 있는 조직이 구축이 돼 있어서. 네, 그냥 우리가 입장에서는 정착된 저렇게 시답지 않은 인간들을 마포 사람들 왜 그렇게 좋아해 그러지겠지만 이런 거 하나 하나를 하부 예. 조직에서부터 계속 스토리를 쌓아 올린 거예요. 하루 아침에 생긴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뭐 엄청난 똥볼을 차지 않는 한 그걸 깨뜨리는 게 사실상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거에서 뭐 본인이 돈 쓴 거 아니잖아요. 예, 생색만 내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게 횡단보도 같은데 제가 보기엔 그거는 그때는 이제 들었던 거고 이제 제가 추측인데 네. 요새 횡단보도 밑에 보면은 우리 핸드폰 보다가 신호 못 보잖아요. 아, 그 불이 들어오는 거. 그래서 불이 들어오잖아요. 예, 예. 그런 거 불 하나 들어오는 것도 있잖아요. 네. 다 생색 내고 다녀요. 어디를 통해서?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주민자치회 통해서죠. 궁금한 게 그 국회의원들이 정책을 발의를 하잖아요, 법안을요. 네. 그 본인이 하는 게 아니지 않아요? 정치 다 보좌관들이 다 이렇게 네. 정리해주고 해줘갖고 의원님 이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면 그렇죠. 본인 이름으로 그냥 발의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그러면 구석구석에 유능한 사람들은 여기 가서 그러면 있잖아요. 자기가 하지 않은 거라도 네. 가서 자기가 생색은 내야 되는 거야. 자기네 동네에서 그게 돌아가고 있으면 동네에서 돌아가는 거. 그러면 구석구석에 동네에서 이렇게 우리가 주변에 살다가 바뀌는 거. 네. 신기술 도입됐다. 횡단보도에 밑에 하나가 들어왔다. 이런 거 할 때마다도 네네. 다 그거 정의원이 신경 써서 해준 거야라고 그렇게 떠들고 나팔을 다니는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주민자치에. 저렇게 구석구석에 박혀 있으면 그럼 동네 민심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먹고 살기 힘든 시장 상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런 얘기를 시장에서 계속 나팔들이 불려서 들려오면 네. 이게 뭐 정치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할 필요 없이 아 네. 우리 동네에 이 사람이 있어서 이런 변화가 있구나 하면 좌파가 아니더라도 좌파한테 투표를 던지는 거잖아요. 속된 말로 동네 일꾼이죠. 그러니까 동네 일꾼 이미지를 이렇게 장악을 해 나가고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파에서 이 기초에서 이런 조직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파의 그 많은 분들이 라인을 타고 네. 누구의 라인을 타는 나는 뭐 고시 몇 기니까 언론사 뭐니까 이렇게 아직도 그거에 매몰돼 있는 거예요. 아직도 아직도 예. 그것만 보지 누가 와가지고 여기 바닥 조직을 어떻게 다진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 보니까 그게 누가 있어요 지금? 그 윤상현 의원님은 그거 잘하시는 것 윤상현 같더라고요. 의원 잘하죠. 아, 완전 프로 중에 프로신 것 프로죠.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나가도 당선돼도 살아서 들어오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이런 기초 조직은 예. 지금 자유마을이 기초 작업은 다 해놓은 거예요. 예. 근데 다 해놨는데 네. 자유마을이 장악을 해버려야 되는데. 좀 더 전술적이어야 돼요. 맞네. 좀 더 전술적이어야 되고 네. 타겟을 정해야 되고 타겟을 장한 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저거 주민자치를 들어갔어요. 예. 그러면 왼쪽 애들은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오른쪽 것들이 저거 들어가서 개판 친다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개판 치지 않으려면 우리는요. 더 우리는 50만 원 받고 네. 그거 이상 일을 해야 돼. 아무리 뭐라고 말을 해도
깔 게 없을 정도로 열심히 해놓으면 네. 장악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거를 하려고 해도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통제를 예. 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다 간부가 있어야 되고 네. 지도 요원이 이게 완전 공장 그러니까 방식이긴 한데 저희는 지도 어쨌든- 요원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어쨌든 돼요. 조직이 있으니까 그 들어가서 그대로 각자 맡은 역할을 열심히 해서 지역 사회에서 영향력을 끼치면 그 네. 장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상태도 우리가 지자체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갑자기 전면적으로 우리가 다 밀고 들어가면 사고 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몇 군데를 정해서 그러니까 경상도나 이런 데 같은 데서 이렇게 그 국민의힘 조직들이 해먹고 있거든요. 예. 아. 지자체를. 그러면 우리가 있잖아요. 자유마을이 네. 트레이닝이 돼서 네. 하나의 모델을 만들고 아. 그 모범 사례를 도입을 시키는 방법 전파해야 방식으로. 되고 그리고 예. 거기서 간부를 하면서 시행착오를 하면서 아. 길러진 간부가 예. 자기의 노하우를 전파를 하고 간부 양성을 해야 되고 조직원 양성 교육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교육 세력 확대 점령 이런 식으로 네. 계속 하나씩 지금 그러니까 점령 먼저 갔다가 네네. 우리가 박살이 나서 후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차근차근 예. 그러니까 자유마을을 주민자치회로 동네에서 네네. 운영을 하는 거를 모범 사례를 만들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적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모범 사례를 만들면 그게 예. 뭐다? 그게 외연 확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야, 그 자유마을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어떠한 편의 시설이나 이런 공공시설과 장소들의 문제점들이 해결이 되고 혜택을 보게 되면 네. 저 사람들이 들어서고 나서 동네가 바뀌고 있어. 네. 이런 말이 사실 그대로 투표로 직결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동네 1이 바뀌었는데 네. 동네 10이 바뀌었다는 걸로 선전선동을 쟤네들이 하잖아요. 예. 나쁘다게만 보지 말고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예. 성과를 알리고 포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제대를 상대하려면. 그게 마케팅의 힘인데. 네, 마케팅의 맞습니다. 힘이죠. 근데 제가 보니까 대표님께서 그러한 전략을 참 잘 구상을 하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 앞으로 대선도 있고 또 이제 그 총선도 있고 뭐 선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부터 부지런히 준비해도 사실 이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좀 그러니까 어떻게 좀 보세요? 우리가 선거에서 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선거 떴다방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 환철 장사처럼 하기 네. 때문에. 저기는요. 그러네요. 지금도 예. 기초적인 걸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민주당이 이걸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네. 민주노총이라든지 이런 하부 조직들에서의 그런 성실함은 야, 그 관리를 참 잘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사파한테 배울 건 배워야 돼요. 예. 나쁜 놈들이긴 한데 성실해. 네네. 그리고 이런 짓을 잘해. 그러니까 본인들 그 먹거리들을 아래로 충분히 그럼요. 흘려보내줘서 네. 자생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까지 해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여기서는 한 달에 60만 원 뭐 이렇게 되지고 뭐 수익 사업 이렇게 되지만 이거를 기반으로 위에 더 큰 것들을 가서 끌어올 수 나중에는 있으니까. 대장동까지 하는 거죠. 그런 것까지 조단위까지 하는 거죠. 그러네요. 진짜 그런 부분들이 진짜 지금부터라도 네. 전략적으로 빨리 지금 그 대안을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 하고 다니는데, 예. 근데 이런 얘기 하면 그 목사님도 이제 신세가 고달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우파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 네가 해라. 그렇죠. 네. 네가 해라. 네. 그러니까 일하던 사람들이 계속 막 뭘 더 하게 되는. 네, 더 하게 된 네가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네. 좀 많이 그 실무 조직으로 네네. 실무 조직이 중심이 되는 그래서 실무 조직이 워크로드가 너무 안 쏠리고 일상적으로 계속 돌아갈 수 있는 조직 워크로드 자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진짜 실무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실무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이에요. 여기가 우파에서. 그렇구나. 그냥 국정원이 시키는 대로 하고 네네. 재벌 정경련이 용돈 주는 거로 움직이던 조직들이 그게 다 해체되고 나니까 지금 자금도 없어지고 돈 헤드도 없어지니까 지금 움직일 수 있는 대책이 없는 거군요. 그런 이게.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그렇게 대책 없어진 사람들이 네네. 지금 여기 자유통일당, 네네. 그리고 자유마을. 이런 광화문 조직으로 지금 다 이렇게 후퇴하다가 다 몰려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제가 여기가 터지면 네네.
이제 진짜 대안이 아무것도 없는 거, 없다.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이런 걸 할 조직이. 그렇구나. 예. 근데 이제 제가 여기를 왔다고 해도 네네. 이제 변방으로 밀렸다라고 하는 그런 시선을 보면서 네네. 보수가 진짜 이 정치를 입체적으로 보지를 못한다. 정치를 입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네네. 명사들의 유명하고 잘난 사람들의 놀이터, 인생 이모작터로 정치를 바라보는구나.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냥 표면적인 것들만 지금 움직여가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역전하기가 어렵다. 이제 그 얘기신 그렇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참. 집권을 해도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실력의 이런 문제겠네요. 이런 진짜. 식으로 되면 집권을 해도 지방자치장제를 먹어도 아, 그래도 나라를 우파세상으로 운영할 못 힘이 만들어요. 없으니까. 대표님 참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할 일이 지금. 많고 네. 몸은 하나고 머리는 묵직해지고 손발은 안 움직이고 환장하는 거죠. 진짜. 그래도 빨리 이거 진짜 작은 단체라도 만들어서 하나하나씩 점령해가는 샘플들을 보여줘야 네. 저 되는구나. 그렇죠. 이런 모델을 보여줘야 또 다른 데서도 네. 우리도 해볼게요. 이런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솔직히 우리의 네. 지금 실무적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건 네네. 지금 주민자치회 한두 개밖에 안 돼요. 아, 그러면서 우리가 실제로 체크를 하면서 예. 모니터링을 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 뭐를 하고 있어. 그리고 그거를 해서 지금은 일단은 간부부터 양성해야 돼요. 어쨌든 진짜 핵심 세력들을 양성하는 게 중요한 지금 부분이니까. 간부가 양성이 안 그러니까 모여 있는 대중 대비 네네. 역량 있는 간부가 너무 적은 것도 우리 조직의 네네. 문제점이다. 이것도 약점일 우리도 수 있겠다. 예. 우리가 보완해야 될 점이 뭔지도 정확히 알아나가야죠. 맞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또 주민자치에 관련돼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시간이 다 됐네. 예, 지난번에는 또 우리 그 청소년들의 네. 도박, 마약 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또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자금을 확보해가는 세력들이 있고 보니까 또 주민자치회라는 그 중립 기구를 통해서 좌파들이 사람들을 집어넣고 자신들의 어떤 그 정치적 저변을 늘려가죠. 가장 밑바닥 세력들을 확보해가는. 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전략적이고 지혜로울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간부급 이 실무자를 양성을 빨리 해야 된다. 빨리 해야 이제. 돼요. 빨리 해야 돼요. 맞습니다. 여기 보니까 A랑님 순천부터 해주세요. 지금 순천부터 해달라고 하시는데 순천은 우리가 주민자치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강력한 곳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우리 참, 쪽 네. 사람인 사람들 고르고 우리 자유마을 조직의 네네. 우호적인 사람부터 그거부터 확보하는 게 제 1번 실무겠네요. 맞습니다. 참. 네. 여러분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네. 유지열 대표님 모시고 이러한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면 가장 밑바닥부터 이 확장할 수 있을지 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몇 가지 여쭤봤더니 이런 내용들이요 너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에 좌파들이 틀어주고 있는 이런 경제 흐름 요것들만 하더라도 뭐 방송할 게 너무 많다고 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장악해 갈 수 있는지 그걸 장악한 이후에는 또 장악만 한다고 또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대표님 어떻게 운영하는가 이것도 되게 중요한 그렇죠. 포인트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표님과 함께 좀 잘 만들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시청자분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여러분 차곡차곡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큰 걸음으로 모든 게 되는 게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차곡차곡 가는 거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말 들어보니까 아주 차곡차곡 하나하나 단계 빌드업을 해가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빌드업 중에 또 하나가 내일 또 광화문에서 집회가 있거든요. 네. 또 중요한 집회니까 내일은 또 그 미국에서 지금 상하원들이 한국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 중에 대표자 한 분이 광화문 연단에서 목사님과 또 잠깐 인터뷰를 진행하신다고 하거든요. 포스터 나왔네요. 네. 내일 광화문에 모일 수 있도록 또 참석해 주셔서 네. 그런 내용들을 좀 진행해 갈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질 대표님과의 특별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2시에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유익한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300만 국민 여러분,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님, 단체장, 그리고 지식인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세웠고 박정희가 일으킨 나라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은 이승만과 박정희 덕분에 한 세상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해 볼 때 이제 대한민국의 수명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어떤 국가든지
국가가 세워질 때가 있는가 하면 국가가 소멸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 정권, 독재 정권, 윤석열을 탄핵하자!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에서 사라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종북 주사파로 뭉쳐진 정치인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한민국보다 북한을 더 추종하고 있습니다. 해방 후 남로당으로부터 시작된 대구 10월 폭동, 전라도 27 폭동, 제주도 4.3 폭동, 여순 반란 사건, 6.25 전쟁, 5.18 광주 사태, 김신조 121 사태, 전두환 아웅산 테러 사태를 통하여 나타난 현상은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가자고 하는 현상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이 추구하는 연방제를 통하여 나라를 북한으로 넘겨줄 것인가? 아니면 전 국민이 일어나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주사파를 척결하고 자유통일을 이루어 G2 국가로 갈 것인가에 대한 역사적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재명의 저서,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 라는 자서전을 보면 첫째, 주한 미군 철수, 둘째, 연방제 통일, 셋째, 재벌 해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된다면 오늘까지의 대한민국은 지구촌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승만의 4대 건국 기둥,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과 박정희의 4대 개발정신, 목표를 세워라, 사람을 찾아라, 기간을 정하라, 도전하라 라는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 G2 국가를 이루어 5천년 역사에 가장 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봅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시 광화문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까지 광화문 이승만 광장으로 총집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자유마을 천만 조직 완성에 모두 힘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이여 일어납시다. 혁명으로 맞짱 뜨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